이게 방금과 같은 우리가 요하와 평양이 요령성이면 당연히 그 전쟁 지역은 만주다. 하기 위해서 송과 고려의 동명관계를 확실히 좀 끊어놔야 됩니다. 지금 개원은 이 지역이고 개원 당시 개원은 상당히 좀 넓은 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전부 개원 지역. 그러니까 평양이라면 거란의 동경이 이때까지 요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유성입니다. 고려 당시에 그러면 요하와 평양 이런 것들이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서희 장군이 개청한 육주라든가 거란과 고려의 전쟁터가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지역일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기록과 당시 군사적 이동사항으로 고찰해 볼 때 과연 합당할 것이니까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학계 통설은 통일신라의 북방 한계는 대동강과 원산만, 그리고 서북방은 통일신라 때보다는 조금 더 북진한 청천강선이고 태조 때 비로소 동북방으로는 안병과 영흥지대까지 진출했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북진 정책 추진으로 서북 쪽은 멸망할 때까지 압록강 하류 지역만 진출했고 동북은 문종대의 두만강 이남 지역까지가 경계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계 통설입니다. 그와 같은 통설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도 양계에서 북계는 평안도, 동계는 천리장성이 이와 같이 한문 정도 이것이 현재 우리 교과서에 가르치고 주고 있는 지도가 이와 같은 데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희 장군 개척한 것도 그에 따라서 성종시대의 국경을 청천강으로 보았고 거란의 1차 침략 993년의 종전협상에서 강화협상에 따라서 서희 장군이 거란의 대표인 소선영과 담판해서 개척한 육주, 즉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기주 등도 소위 강동 육주도 압록강 동쪽에 있다 하는 것을 현재까지 우리가 통설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동 육주 또한 이와 같이 이 압록강 동쪽에 평안북도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죠. 흥화진, 용주, 귀주, 통주, 철주, 곽주. 이 기주는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구성이 지역이죠. 기주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 고려와 고구려 때의 압록수는 요하유역이다. 고구려의 평양성하고 고려 서경인 평양은 한반도의 평양이 아니라 만주 요령성 요양이 위치했을 것이다 하는 그 반가운 연구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연구에 바탕을 둔다면 당연히 서희 장군이 개척한 육주도 그와 따라서 이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미 많이 그동안에 제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압록강과 평양에 있는 다수의 고대 도시명이 요사라든지 금사, 성경강역고 등의 요령성 요양과 개원 사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하고 이게 방금과 같은 우리가 요하와 평양이 요령성이라면 당연히 그 전쟁 지역은 만주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는 주로 전쟁 상황을 군사 이동 상황을 두고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할 무렵에 중국 대륙은 5대 19개 혼란기가 시작돼서 이 5대 19개 혼란기에 북방에 대한 통제가 좀 느슨해지자 당연히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이 통일 정권을 이루었는데 특히 그 야율 아보기가 907년도에 거란 8부족의 대칸으로 등장하고 이어서 중원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중원 진출하게 대한 배후로서 배후의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920년에는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또한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일어나서 신라를 합병하고 이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중원에서는 5대 19개 혼란기를 송나라가 통일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은 북방에선 이렇게 거란이 세력을 확장해서 송으로 남쪽으로 진출하게 하고 송과 고려는 이와 같이 거란의 압박을 받게 되니까 서로 연합해서 좀 대항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때 이 거란이 송하고 결전을 하려면 우선 이 배후에 있는 여진과 고려에 대한 위험을 없애야만이 이 송하고 중원을 진출하게 됐는데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고려를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거란의 고려 침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면서 강동육주가 결과적으로 고려는 강동육주를 영유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여진들은 상당히 좀 이중적인 태도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당시 보면은. 그래서 일부는 고려 침략하는데 거란에 지원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고려에 가까운 여진은 고려 편이 돼서 그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란의 침략 계획을 한 5월 달에 미리 통보를 하는데 고려에서는 여진의 말을 우리가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별 대비를 안 합니다. 그 이후에 8월 달에 가서 여진이 진짜 옵니다 라고 재차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요. 10월 달에 거란에서는 동경유수 소선령을 총지휘관으로 삼아서 80만 대군으로서 고려를 침략하게 됐다 하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80만 대군은 소선령이 그냥 우리 그 대표를 보고 좀 과장해서 겁먹게 하기 위한 것 같고 실제 뭐 당시 중앙군 다 합쳐도 50만도 안 됐는데 80만은 과장이고 현재 몇몇 연구가들 보면은 5만에서 7만이었을 것이다 하는 연구도 있고 또는 최대 많아야 한 15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0만은 좀 과장된 것이다. 그 이유는 소선령이 동경유수 휘하의 군사력을 데리고 왔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특히 그 소선령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도청으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로 본다면은 이게 그렇게 많은 군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송과 결전을 하기 위해 앞서서 송과 고려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좀 끊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송을 정벌하는데 전념을 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고구려 개성권을 거란이 가졌으니까 고구려 옛 땅을 모두 장악한다는 명분하에 고려가 장악하고 있는 땅도 더 나아가서 좀 장악을 해서 이 기회에 고려를 완전히 좀 제압해 놔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침략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째 이제 1차 침략입니다. 거란 소선령은 압록강을 넘어서 첫째 봉상군을 함락합니다. 봉상군을 함락하고 나서 고려의 항복을 요구하는데 고려에서 내적으로 이게 거란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의견이 분분하던 중에 좀 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용진을 공격하죠. 근데 이때 안용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고려가 선전을 해서 안용진 공격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 안용진을
방어했던 고구려 참 고려의 우리 수비대장이 이름이 대도수 유방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대도수인 걸로 봐서 발해의 그 유민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조정은 이때 고려 조정은 이제 항복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활지론이 등장하고 있죠. 이때 그 성종도 이때 상당히 좀 겁을 먹고 참 거란의 군사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좀 하고 심지어 서경 쌀을 방출해서 시민들이 참 백성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으니까 이게 뭐 대동강에 던져버려라 하고 명령할 정도로 지금 항복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희 장군이 나타나서 거란이 침략한 이유는 우리가 전면적인 침략보다는 동경과 가까운 이 가주하고 송성을 점령할 의도일 것이다. 땅을 떼어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다. 이 쌀은 백성의 생명인데 이 쌀을 버리는 것은 참 하늘의 뜻과도 맞지 않고 저게 식량이 될지언정 어째 버리겠냐라고 이 반대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협상을 가게 되었는데 이 가주와 송성은 상당히 이 당시에 고려의 그 전방체 북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주 송성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란의 침략 경로를 보면은 이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서 쭉 내륙 통로를 따라서 이 구성이 기주죠. 어제 미사일 쐈다는 북한이 쐈다는 이 봉상군이 보면은 구성과 태천 사이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봉상군을 공격하고 다음에 이 안용진이 이 청천간 하류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주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는 이게 주로 이 밑에가 이 해안 통로가 두 개가 큰 통로가 있는데 현재 기록대로면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란의 서희와 드디어 소선영이 담판한 것은 너무나 유명하죠. 고려는 신라의 후예고 거란은 고구려 땅을 점령했는데 고려가 또 거란을 멀리하고 바다 넘어 송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왔다. 땅을 분할하고 조빙에 힘써라. 결국은 송가의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협력을 하고 우리한테 조공을 해라 이런 의미죠. 고려가 고구려를 승계했고 국호도 고려다. 그래서 평양에 도읍했다. 요 나라 동경도 우리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압록강 안팎이 우리 땅인데 여진이 훔쳐 있기 때문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영토를 하면은 조빙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서희 장군이 당시에 냉철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거란의 침략 기도를 명확히 봤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거란의 힘을 빌려서 이 기회에 여진을 축출하고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은 대단히 그 냉철한 국제적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1차 전쟁 협상은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비록 거란의 정상을 사용하고 거란으로부터 고구려 계승권을 승인했고 그 다음 압록강 동쪽에 있는 흥화진, 용주, 철주 등 6주의 영유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요. 또 거란으로서는 형식적으로만 고려를 복속했고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송과의 결전을 한 데에서 어떤 고려가 배후에서 송나라를 도와서 침략할 수 있는 어떤 배후의 걱정을 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서로 거란과 고려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과 같이 서희 장군이 개척한 것이 6주로 이게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고려사나 이게 당시 기록에는 압록강 서쪽에는 거란이 5개 성을 수축하고 고려가 축성한 것은 994년에 서희 장군은
장흥기와 곽주기주 네 성을 쌓고 그 이듬해는 안희진, 흥화진, 또 그 다음 때는 선주, 맹주를 쌓았다고 해서 고려사하고 동사강목은 총 8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속자치통합에 근거를 해서 6주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8성인데 우리는 6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다시 해보면은 이같이 우리 8개죠. 근데 현재는 이렇게 중국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6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장흥진하고 귀하진은 어디에도 우리나라의 기록이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오기일 것이다. 또는 뭐 간지 오돌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이게 중국 기록을 근거로 현재 6성으로 통일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흥진하고 귀하진은 분명히 요사지리지에 나타나는 지명이거든요. 가주와 송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희 장군이 말씀드린 대로 거란의 동경과 가까운 가주와 송성을 이게 침략할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가주와 송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주와 송성은 대단히 중요한 지명인데요. 거란의 동경서부터 안북부까지는 원래 생여진이 살던 곳이고 광종 때에 스폴의 성을 쌓고 가주라고 이름을 붙였고 송성의 성을 쌓고 척추라고 하였다라고 이게 고려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방강역구에서 이 가주는 평양도 가주다. 그다음에 송성은 의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주에 있다는 송성인데 분명히 척주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는데 이 척주에 관한 기록은 아무리 찾아봐도 고려 사졸야라든지 어느 기록에도 척주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약용 선생은 단지 그냥 추정했을 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강요고를 보면 이 청나라 18세기 후반에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청나라 사람들도 이 기록 여러 가지 당시의 거란과 고려의 전쟁 기록을 쭉 살펴보면서 많은 의문을 현재 우리가 갖는 의문 이상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주는 봉천 경내에 있다. 요사 지리지를 보면은 이 가평구는 현주에 속한다고 해놨다. 근데 이시 지리 운편에 가주가 조선 경내에 있다고 하였으나 가주는 이미 현주에 예속되었고 광령과 멀지 않다. 그래서 이 이시 지리 운편에서는 믿기 어렵다. 이 청나라의 사가들이 이런 말을 이미 했습니다. 즉 조선에 한반도에 있다고 했지만 그 설이 믿지 않다. 봉천이 이제 심양이죠. 현재 심양 경내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죠. 현주에 예속되었다는 것은 현주는 지금의 광령입니다. 이 다음에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요양이고요. 여기가 심양. 여기 요하입니다. 요하. 여기 이렇게 요하가 흘러가고 있죠. 현주라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북령이고 그 당시 뭐 광령이라고 부르기도 한 현주. 그러니까 이 가주는 결국 이 현주에 예속됐으니까 이 심양 경내라고 했다는 것은 이 현주와 심양 이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청나라 당시의 기록을 검토한 청나라 때 사가들이 이미 이 가주에 대해서 심양 경내에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를 보면은 압록강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은 요사에 보면 태조 야율 아부비가 천복 9년인데 서기로 보면 909년입니다.
겨울 압록강에서 낚시를 하였다라고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909년도에 압록강에서 낚시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919년에 겨우 요양을 함락시켰고 926년에 발해를 멸망하는데 이 압록강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발해가 건재하고 있는데 발해 가장 후방에 있는 압록강에 와서 적진 후방 깊숙이 가서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압록강이 발해 가장 서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요사에 기록된 이 압록강은 오늘날의 압록강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만주원료고에 보면은 길림은 신라 이후 고려에 병합됐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서 고려 북방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압록강은 또 보면은 삼국유사의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이고 일명 안정홀면 요수의 북쪽에 있다. 요수는 일명 압록강이고 지금은 압민강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또 흠정만주원료고에는 압록강은 일명 익주강으로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요나라 황룡부 관할에 있다라고 했고요. 개원현지를 찾아보면은 요나라 황룡부 치수와 그 관할하는 오주가 나오는데 거기 익주가 있습니다. 또 삼현이 나오는데 황룡, 천민, 영평. 이 영평에 대한 이름도 좀 기억을 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 영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원현 지역이다. 익주강, 익주 이것이 개원 지역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제 짜집기를 해보면 이제 개원 지역이라는 것을 압록강이 개원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 황룡부가 나오는데요. 중국 그 지명대사전 같은 데서는 이 황룡부가 농안현이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개원은 이 지역이고 당시 개원은 상당히 좀 넓은 지역이죠. 이 일대가 전부 개원 지역인데 여기가 동묘화.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압록강이 바로 이 동묘화 지역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칠령, 개원, 농안 이렇게 되죠. 전번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려 강역을 또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송나라의 서경이 쓴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때 고려 남쪽은 요해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와 닿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요수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압록강 서쪽에 백랑, 항항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이리쯤 가다가 합류하는데 이것이 요수다. 이것이 요수다. 이 요수는 압록강 바깥의 요수인데 이 오늘날의 요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강요고에는 이 남소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신당서 지리지도 나옵니다만은 백랑, 황암 두 강이 요수가 된다. 백랑수는 곧 대릉하이다. 결국은 이 대릉하가 요수라는 것이죠. 그럼 대릉하가 요수고 그 동쪽에 있는 압록강이 오늘날의 요하가 그것 압록강이라는 것인데 물론 성경 강요고의 저자는 이 남소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그 요하의 그 상류 쪽을 남소주라고 보았습니다. 이 요하가 압록강이고 요수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하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대릉하 이게 요수라는 것이죠. 이게 대릉하가 요수다. 그 다음 우리 고려의 또 북방 강역을 경계를 또 하나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는 요나라 신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사 지리지의 동경도 관할에서 신주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성종이 설치했는데 그 땅이 고려와 인접하고 있다. 이 고려라는 것은 성종이 설치했는데 신주가 고려하고 인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신주가 어디 있냐는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죠. 만주원료고 보면 개원의 동쪽이 신주이다라고 했고 성경강요고에서는 창도부 팔면성이 신주고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합니다. 그런데 요사회라든지 중국 모든 기록에 이 만주 심양 지역이 요나라 강역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군데군데 이와 같이 미처 다 고치지 못한 데서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 강역을 찾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사 동령로 평양성은 전번에 강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령이성이 있었던 곳인데 최부 선생이 지은 표열액이라든지 우리나라 사신들이 지은 연원직지에 바로 요양의 동쪽에 동령이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평양에 있다고 한 기록과 다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에는 요심은 그 요양 심양이죠. 이 요심은 바로 우리 강역이다. 기세인 티무르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기세인 티무르가 바로 기철의 아들이죠. 그래서 계속 고려에서는 요심 지역이 우리의 강역이 되었다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 거란의 동경입니다. 그럼 요양이 우리가 평양이라면 거란의 동경이 이때까지 요양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란의 동경하고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는 것이 가장 논점이 되겠는데요. 그럼 중국 기록에 요양이 아니라는 기록을 찾으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다행히 송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 무경총료에 보면은 동경은 안동도 취소인데 주성은 옛 영군성이다. 영군성이라는 것이죠. 본래 요서지역이고 영주의 동쪽이고 동쪽에 의무려산이 있고 남쪽으로 금주굿입니다. 즉 의무려산이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군성의 위치로 보면 영주 동쪽 180리에 영군성이 있다. 열하수착을 지나서 요수를 지나면 안동도 500이다. 그런데 이 영군성이 있는 곳이 보면은 이 바로 오늘날의 이 의현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에 의무려산이 있고 대릉하가 남쪽으로 있다. 오늘날의 의현이 거란의 동경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무경총료는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평안도 지형도입니다. 즉 평안도는 이 남쪽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이 내륙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통로는 이 남쪽 해안 통로하고 이 중간에 내륙 통로 두 개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고지도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 남쪽 해안 통로, 북쪽 내륙 통로. 근데 사실상 이 내륙 통로는 산악과 고개가 많아서 잘 이용되지 않는 거란의 기병이 제한되는 곳인데 갑자기 봉상군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해안 통로와 내륙 통로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보면 몽골이나 청나라 기병들이 공격해 왔을 때 보면 항상 해안 통로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조선의 우리 사신단이 통로를 이용한 것도 주로 전부 다 이 해안 통로였고요. 그 다음 봉상군과 안용진 위치를 보면은 봉상군은 첫째 내륙 통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 기병이 있을 때로 굳이 해안 통로를 두고 험한 내륙 통로를 갈 수 없다는 의문이 들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바닷가에 안용진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다시 한번 아까 지도 봤습니다만은 봉상군과 안용진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산군을 공격했으면 그 다음 태천 영변을 거쳐서 안주를 공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용진을 공격했다는 것인데, 이 안용진을 공격하려면 기병대가 겨울산을 넘어서 바닷가를 공격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택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인데, 이 기록 봉상군과 안용진을 현재 위치에 놓고 보니까 계속 이러한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기록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이 바닷가를 건넜다고 하는데, 당시 실제 겨울 10월에 이 과연 이 청천강이 얼었을지 이것도 분명치 않은 이런 사실들의 기록입니다. 즉 이와 같이
겨울에 기병대가 험한 줄령을 넘어서 편리한 해안 통로를 두고 굳이 내륙으로 가서 공격했다는 것은 우리가 봉상과 안용진의 위치가 오늘날 알고 있는 봉상 구성 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데 첫째 의문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차 침략이 끝나고 드디어 2차 침략인데 이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그동안에 소태우 밑에서 계속 섭정을 하고 있다가 소태우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청년왕이 돼가지고 뭔가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고려를 친정해서 복속시킬 결심으로 침략을 하게 되죠. 물론 표면적 이유는 고려시나 강조가 목정을 시해한 데 응징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고려를 복속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공격을 하는데 약 40만 명을 동원해서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려는 강조가 30만 명을 이끌고 통주를 진출하게 되고 성종은 20만 명은 통주를 진출시키고 나머지 20만 명은 동산 아래 주둔했다. 이때 강조는 물러나 싸우다가 동주를 지켰다. 퇴보 동주. 근데 이 동주의 기록이 요사에서는 동주라고 나오고 고려사에서는 통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 이 통주에 주둔하거든 고려는 기주 앞에 있는 세갈래, 유돈, 탕정, 서성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시 통주로 물러나서 지켰는데 그 다음에 강조가 그 중에 세 강이 모이는데 운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삼수지혜를 우리가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지형인데 일부 우리 강단에서는 이 삼수지혜에서 상당히 좀 소홀히하고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삼수지혜 전투를 보면은 통주의 서쪽 삼수가 있다. 서쪽에 삼수가 있다. 강조는 그 한가운데 지휘하고 한 부대는 통주 근교에 있다가 다른 한 부대는 통주성 부근에 군영을 설치했다. 강조는 검차로 적과 거란을 대항하면서 이기다가 처음에 자꾸 이기니까 좀 방심을 해서 결국 실패를 하고 강조도 포로가 됩니다. 이 고려군의 검차죠. 기병대가 공격해 오면 앞에 이 창이 있어서 이래 막는 이런 기구를 고려가 보병이 그 기병을 방어할 수는 대단히 그 당시로선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보입니다. 통주성 전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 서쪽에서 거란이 공격해 해안으로 40만이 공격해 오는데 강조가 통주가 선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천에서 하고 있다가 이 앞에 귀주 앞에 세갈래 길에서 싸우다가 물러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곧대로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력 부대가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 부대가 엉뚱하게 이쪽에 나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니까 이 물러났다고 다시 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일부 기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쪽에 조공부대하고 싸워서 물러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공부대하고 싸웠다면은 이 조공부대 또 고려 조공부대가 다시 이쪽으로 올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봤듯이 내륙 통로입니다. 봉상과 태천, 박천, 안주를 위한 주요 내륙 통로인데 여기서 졌으면 이 내륙 통로를 방어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이 내륙 조공부대에 의해서 고려 주력부대가 포위를 되지 않는 이런 전술적으로 결국 기주의 위치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주 위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성이 아니고 선천의 앞쪽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기주 앞에 세갈래 길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이 고대 지도 우리 고 지도를 봐도 기주 앞쪽은 아무리 봐도 두 갈래 길밖에 없고요. 서성, 유돈, 탕정이란 지명은 우리 지리지에 어디에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록과 우리 고 지도상이라든지 우리 한반도 지형 지리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통주의 삼수지에도 마찬가지요.
일부 연구가들은 삼수 선천이 당시의 그 통주가 오늘날의 선천이고 오늘날의 그다음 이 독림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독림성 남쪽에 합수목 이 일대가 삼수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고는 통주의 서쪽에 삼수지혜가 있었고 그다음 이 기록을 보면은 요건 뭐 게으르다. 이 삼수라는 것은 오늘날에 그냥 개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방의 강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지도상이라 위치하고 전혀 이 삼수지의 위치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동산과 통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란의 성종이 동산으로 아래로 진출했고 결국 동산과 통주는 같은 곳이다 라는데 이 금사지리와 성경강역고에는 이 동산이 고구려의 동산이고 발해의 동산군이다. 그다음 금나라 한평부에 보면 요나라 함주 동주의 진안군이라고 되어 있고 요태조가 동평채를 설치한 곳이다. 오늘날의 함주로다는 것이죠. 이 함주라는 것은 개원지역이라는 것이 천령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통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통주가 함주일 것이다라고 이게 모든 것은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 기록에서는 추정 기록이 아닌 그 동산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을 보면은 남쪽에 시하, 사하, 청하가 있다. 서쪽에 요하가 있고 지금의 천령현 동북 40리에 있고 천령과 개원 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은 이 삼수지혜를 그린가 보면은 요하, 청하, 사하가 합쳐지는 곳이 아닐까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요하, 청하, 사하 이 합쳐지는 이 일대가 당시의 삼수지의 위치가 아닐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란 성종이 침략한 2차 침략 시에 보면은 청수강, 숙주, 안정역이 나오는데요. 8일날 청수강으로 진출해서 숙주를 함락하고 안정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학계에서는 청수강은 청천강이고 숙주는 숙천이고 안정역은 순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안주, 숙주, 순안, 평양이 현재 고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요사지리지 동경도에 보면은 숙주가 나옵니다. 동경도에 숙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 발해 쌍주 속현으로 쌍주는 발해 당시에 안정군이다라고 해서 숙주는 개원 동부에 있고 안정군은 천령현 서쪽 육지입니다라고 해서 당시 청수관, 숙주, 안정이 청수강을 북쪽의 청하로 보면 정확하게 청수강, 숙주, 안정 위치가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자도 동일하게 남아있고 지리적 위치도 합당하게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하가 있고요. 숙주, 안정, 심양을 우리가 당시에 그 안북부로 본다면은 정확하게 군사 이동과 지리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주 대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학계에서는 그래서 4차에서 6차를 합쳐서 그냥 3차 침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전투가 있던 측면에서 6차 침략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저는 6차 침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평항 소배합이 도통이 돼서 10만 군사로 침략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고려군은 청야 전술을 했고 이 거란이 퇴각 시기 때 기주를 지나자 강감창 등이 적을 대파했다라고 하는 이 기주에 취해서 소배합 등이 타하 사이에서 패전을 해서 천운, 우피실 등이 다수 전사했고 이때 유명한 여러 장수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죽은 장군 중에 발해 상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 당시에 발해 유민들도 전쟁에 끌어들여서 참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타하가 나오는데 개경에서 퇴각하다가 다하 사이에서
때 이 장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다하 타워를 건넌 다음에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야율팔가 혼자서 두 강 사이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 두 강 사이에서 싸우는데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고려군에게 패전을 합니다. 양하격지 두 강 사이에서 공격을 했다. 적이 만약 두 강을 건넌다면은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강 사이에서 싸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이 다타이 전투는 다타 이하가 두 개 강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기주에서 우리가 기주 전투에서 두 개 강을 찾아야 되는데 김상기 교수님은 이 황하천일 것이다. 기주 동지의 황하천일 것이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황하천은 이 구성의 동쪽에 있어서 두 개 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면요, 거랑군이 이쪽 태천 지역에서 패전을 하고 퇴각하게 되면 이 의주 쪽으로 가는데 이 두 개 강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두 개 강 사이를 아무리 봐도 두 개 강을 건너야 됐는데 구림천이 비록 있습니다만 이 구림천을 건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당시 거란의 6차 전투를 보면은 현재 지리 지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주 지역을 보면은 다하와 타하가 나왔는데 이 타하가 나옵니다. 기주가 귀덕현에 범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범하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강역고 저자들도 이 전투를 분석하면서 굉장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즉, 이 귀주라는 것이 기덕주인데 기덕주에서 비를경담에 강을 건너서 갔다고 했는데 이 기덕주는 그렇다면 압록강 동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강역고 저자들도 아무리 봐도 이 기덕주를 보니까 이 기덕주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령과 승덕 사이의 경계 안에 있다. 그래서 혹자는 압록강 안에 기덕주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 성경강역고의 저자가 의문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문입니다. 이 기덕주는 당연히 압록강 동해안에 있어야 되지만 지리지를 살펴볼 때 확실하게 천령과 승덕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기주의 위치가 천령과 승덕 사이에 있다는 것을 성경강역고의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가 아니다. 이 다하와 타는 글씨가 좀 틀립니다. 요사에서는 타라고 되어 있고 성경강역고는 또 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보면 아마 필사를 사본하는 가운데 흐려지거나 또는 옮겨 쓴 사람의 착오에 의해서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개 글자 모양으로 봐서 저는 이 타가 오늘날의 범하로 보여지고 다하는 글자와 봐서 시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령과 개원 사이에 있는 심양 사이에 있는 이 범하와 시하가 당시에 타하와 다하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주 전투는 이 두 강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흥화 영평진의 위치인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흥화진과 영평 이 것들이 우리가 의주 부근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위원진을 설명해서 위원진은 흥화진의 서북지역이 있고 영평진의 백성을 옮겼다고 했는데 이 영평진이라는 기록을 우리 국내 신증 여지 승남이라든지 고려사 지리 이런 것을 아무리 받아도 영평진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강역고에 보면은 동경요양부 운지에 속해진 영평현은 천령현이고 산만이는 그 개원현의 취소가 있고 그 안에 위원보가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찾을 수 없는 지역이 성경강역고에 보면은 영평위원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계주가 있는데
계주가 중국 사람들, 중국 사가들은 오늘날의 뭐 봉황성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기록하고 쭉 합쳐보면은 이 개원, 당시에 이 개원군, 계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개원군이고 이 개원이 이 개원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당하고 모든 것이 지리적 위치나 이름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당시에 저는 계주는 오늘날의 개원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위원보 개원 이것이 오늘날의 그 지도로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수 성령인데요. 2차 침략할 때 거란군이 남진한 이후에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이수 성령 여리참 예전 등에서 적의 배후를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내 기록에서는 어디에든지 이 이수와 성령을 좀 이수 성령 예전 등을 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동료와 사평시에 보면 이수와 성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사평시고 여기 창도 개원인데 이 사평 앞에 이수현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 성령자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수와 성령자진이 어느 때부터 생긴 지명인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이름이 당시에 흥하진 양규 장군 전투 지형과 대단히 지리적 위치가 합당하고 이름도 같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전이 있는데 이 예전에 대해서 동사박음의 신증, 여지승남 이런 데서 보면 영흥 서쪽에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예전 전투를 보면은 춘정월 28일에 치러지고 그 다음 날 거란군이 압록강을 도하합니다. 그럼 압록강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게 평양 안주가 있는데 이 압록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날 예전 전투가 벌어지는데 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전은 맹사는 영흥 가까이 있습니다. 이 거란군이 갑자기 이 동쪽으로 간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전혀 지형과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당시에 추정하는 것이 요 예전현이 있어요. 예전현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찾아가지고 여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군사 지리상도 맞지 않고 거리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주와 연주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강감찬 장군이 20만이 영주에 주둔하고 다시 연주와 위주에서 공격했다라고 나오는데 동사 강목에서는 영주는 안주이고 연주는 개천이고 위주는 영변 서쪽이다. 이게 다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강목고 요사 지리지 동경도 소속에 보면은 영주, 연주, 위주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부 서쪽에 있다. 그래서 이 영주 위치를 보면은 이 안정, 연주, 영주가 이 심양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서희 장군이 개척한 8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장흥진과 귀하진인데 이 국내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사지리 중경대정부 관할 현 중에 장흥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장흥귀하는 상당히 그 서쪽 지역, 유성현 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서희 장군이 개척한 것인지 아닌 이름만 같은지는 좀 더 연구해야 될 수 있겠지만 동경이 영평부 지역이다라고 보면은 그 영평부와 가까운 장흥과 귀하진이 영평부가 가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이 서희 장군이 개척했다가 초기에 잃어버리지 않았겠냐 하는 것도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서희 장군이 개척한 우리가 좀 팔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팔성에 위치하고 그다음 거란과 고려의 전쟁 위치를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를 좀 깊숙이 설명하면 좀 좋겠지만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됐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